평산 사람인 우하영은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다. 무과에 합격하여 위주 지역의 군관이 되었다. 한편 관아에서 물깃는 일을 하는 합정이라는 천민 여인이 있었다. 합정은 살림을 야무지게 할 줄 알아서 우하영도 안심하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었고 우하영과 사귀다가 함께 살게 되었다. 하루는 합정이 우하영에게 물었다. 선달님께서 저를 첩으로 삼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생각입니까? 내 집안은 원래 가난하오. 나 또한 이렇게 먼 곳까지 와서 일할 만큼 손에 쥔 게 없소.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소원이지만 더러운 옷을 빨고 헤어진 옷을 깁기만 할 거요. 당신에겐 하나도 도움될 게 없소. 저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선달님께 몸을 허락하고 첩이 된 이상 먹고 사는 건 제가 해결할 테니 염려 마십시오. 이후로 합정은 바느질과 길쌈을 부지런히 하며 옷과 음식을 부족함 없이 댔다. 그러다 우하영의 임기가 끝나 한양으로 돌아갈 무렵이 되었다. 선달님, 한양에 가면 벼슬을 구할 수 있습니까? 나는 빈손이고 한양에 아는 벗도 없을 뿐더러 먹을 양식도 없으니 한양에서 계속 머물 수 없을 것 같소. 고향으로 내려가 선산 아래서 살다가 늙어 죽을 생각이요. 제가 선달님을 봤을 땐 아무리 급해도 서두르지 않으니 분명 병마절도사나 수군절도사에 오를 겁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모은 6,700냥이 있으니 이 돈으로 노자도 쓰고 한양으로 가서 일을 구하세요. 그렇게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분명 벼슬을 구할 겁니다. 저는 천민이라 선달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 다른 곳에 위탁했다가 선달님이 좋은 곳에 오르시면 즉시 찾아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지내세요. 생각지도 않은 돈을 받으니 고맙기 그지없구려.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했고 우하영은 한양으로 떠났다. 합정은 우하영과 헤어진 후 그 고을에서 가난하지 않은 호라비 군관의 집에 들어가 더부살이를 했다. 그런데 그 군관이 여인의 총명함을 보고 반해 후처로 삼아버렸다. 합정이 군관에게 말했다. 혹시 전 부인이 쓰고 남은 재물이 얼마나 됩니까? 세상 모든 일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 되니 한 해에 들어오는 곡식의 양은 얼마며 그릇과 다른 집기 등은 얼마나 되는지 모두 기록하여 제게 주십시오. 이미 부부가 됐는데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만이지 무엇을 염려하여 기록까지 하오?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탁을 하자 군관은 합정의 말대로 기록해 주었다. 그러자 합정은 그 기록서를 상자에 넣은 후 살림을 부지런히 하여 재산을 점점 불려나갔다. 어느 날 합정이 장교에게 말했다. 제가 글자를 조금 알아서 궁에서 나온 조정의 관보를 읽기 좋아하는데 당신을 위해서라도 그걸 빌려올 수 있겠습니까? 군관은 합정의 부탁대로 조정의 관보를 빌려왔다. 합정은 그것을 읽으며 선정관이던 우하영이 주부로 경력을 쌓고 벼슬에 올라 관서 고을을 맡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이후 빌려온 것에는 우하영이 어느 달 어느 고을에 사또로 임명을 받고 임금에게 하직 인사를 한 내용도 보았다. 얼마 뒤 합정은 군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으니 당신과 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놀란 군관이 이유를 묻자 합정은 이렇게 답했다. 무슨 연유인지는 묻지 마십시오. 갈 데가 있으니 제게 연연하지 마세요. 합정은 집안 물건들을 기록한 서책을 군관에게 건넸다. 7해 동안 남의 계집이 되어 재산을 관리했는데 전보다 조금이라도 줄어든 게 있으면 어찌 편하게 떠나겠습니까? 다행히 전보다 줄지 않고 서너 배는 늘었으니 제 마음이 기쁩니다. 곧 합정은 군관과 작별한 후 사람을 사서 짐을 말에 실었다. 그리고 사내 복장으로 갈아입고 우하영이 있는 고을을 찾아갔다. 남장을 하고 우하영이 있는 곳으로 간 합정은 우하영이 사또로 부임한 지 겨우 하루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백성이라 둘러대고 관아에 들어갔다. 그리고 우하영을 만나 말했다. 비밀리에 아를 게 있어 그러니 계단에 올라 말해도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여긴 우하영은 이를 허락하지 않다가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합정이 또 부탁을 했다. 창문 근처에 가서 말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허락을 했다. 이에 합정이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날이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이곳에 새로 부임했는데 어찌 이 고을 백성을 알겠느냐. 혹시 어느 해 어느 곳에 부임해 있을 때 동거한 여인이 기억나십니까? 그 말에 우하영이 합정을 가만히 보다가 깜짝 놀랐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합정의 손을 꽉 잡았다. 어찌 이런 모습으로 왔소? 부임한 지 이틀 만에 그대가 찾아왔으니 참으로 기적 같구나. 두 사람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 지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며 회포를 풀었다. 그러면서 우하영이 부인을 잃은 사실도 알았다. 우하영은 곧 합정을 관아의 안채에 머물게 하고 살림을 맡겼다. 합정은 전 부인의 자식을 불쌍히 여겨 잘 보듬었고 종들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게 부렸다. 이처럼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위엄과 은혜로 대하니 집안 사람 모두가 흡족했다. 합정은 비변사의 서리에게 선물을 주며 달마다 나오는 조정의 관보를 얻어와 우하영에게 읽으라고 권했다. 또 당시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선물을 정성스럽게 보내며 인심을 얻었다. 그 덕에 우하영은 당시 재상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선어고우를 맡게 되었고 가세도 점점 좋아졌다. 이후 합정은 윗선에 더 후하게 선물을 보냈고 우하영의 벼슬은 점점 올라가 절도사까지 이르게 되었다. 우하영이 80살쯤에 고향에 돌아가 세상을 떠나자 합정은 정성을 다해 상을 치렀다. 초상을 치른 후 나흘이 지난 날 합정은 상주인 아들을 불렀다. 아버지께선 시골 무사에서 절도사라는 높은 벼슬까지 지내셨고 나도 이제 1흔이 넘는 나이까지 살았으니 여한이 없구나. 하늘이 도와 지금처럼 편안히 지낼 수 있었으니 내가 할 일은 이제 없는 듯하다. 지방 천민인 내가 무인의 첩이 되어 여러 고을에서 녹봉을 받고 살았으니 영화도 부족함 없이 누린 셈이지. 아버지가 계실 때는 내게 살림을 부탁해 어쩔 수 없이 맡아 돌봐왔다. 하지만 이젠 너도 이렇게 장성해 자식도 낳았으니 며느리가 살림을 돌보도록 하는 게 맞다. 나는 오늘부터 집안의 모든 일을 내려놓겠다. 이에 아들과 그의 부인은 울먹이며 사양했다. 집안이 이렇게 일어선 건 모두 새어머니의 공입니다. 우리는 그저 새어머니의 의지에 따랐을 뿐인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안의 질서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 그리고는 집기와 곡식의 수량 등을 빼곡히 기록한 서책을 건넸다. 또 아들 내회를 안방으로 옮기게 한 후 자신은 건너에 작은 방으로 가면서 말했다. 오늘부터 다신 밖으로 나오지 않겠다. 여인은 방문을 닫고 들어간 후로 물 한 모금조차 마시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지낸 지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나니 아들 내회와 다른 집안 사람 모두가 애통해했다. 자식과 친척들은 우하영의 묘 옆에 합정의 묘를 만들고 그녀의 공을 잊지 않고 제사를 대대로 지냈다.